안녕하세요. 기억교육연구소의 박신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놓치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과 향상은 원하는데 어떻게 성과를 이루는지에 대한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과 향상을 위한 공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데 공감은 좀 어려운데, 오늘 그 두 가지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우리 대표님들,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원하는 건 얻을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옆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계신데요. 아유, 눈이 부셔갖고. 예, 아이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윤혜경 대표님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오만 잘해도 스피치의 절반이 해결되는 아이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경영연구소의 회원분들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를 잘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성과를 잘 내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코칭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평소보다 조금 오늘 좀 조신하게 있을 건데요. 워낙 그 말씀을 잘 하시니까 오늘 저는 경청하는 자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또 팀을 꾸려가시면서 고민들이 참 많으세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가 성과를 잘 내려면 말이 잘 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좀 잘할 수 있을지, 대화라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과연 말에 강한지 듣기에 강한지, 아니면 둘 다 강한지, 아니면 둘 다 약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 성과 향상을 위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네. 성과 향상을 위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오늘 이 시간에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감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게 대화에서 참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공감이요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인데,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감도 돼요. 내가 마음은 그런데 말로 그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려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필요한 공감의 어휘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공감의 말하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공감해서 실제로 말을 해야 하는지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와 그리고 필요한 어휘력, 그리고 공감의 말하기 실습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께서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을 잘 해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역시 본부장님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마음 준비가 돼 있으시고, 지금 아마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으시면 여러분께서는 진정하게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다 라는 것들, 공감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내가 지금 돼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갈 때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책입니다. 예. 제가 마음대로 말하기라는 책을 올해 3월에 출간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스피치 교육을 하고 또 말하기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음은 저 사람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공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걸까? 마음과 다른 말을 뱉어놓고 왜 나는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걸까? 이런 분들께 드리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마음대로 말하기, 내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말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제목을 제가 마음대로 말하기라고 짓고, 그리고 부제를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책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맞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나면 자꾸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후회가 자꾸 남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잘 말하고 계신지, 내 마음껏 상대방을 잘 공감하고 계신지 일단 이 체크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이 안에 물론 오늘 여러분께도 많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은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장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책 안에도 가장 첫 부분에 대문짝만하게 이 문장을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올해로 이제 스피치 교육을 한 지가 18년이 됐어요. 이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스피치 교육에 대한 저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스피치 교육의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말의 변화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네. 네. 말을 잘하고 싶으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뱉어놓고 나서 나중에 주워 담으려면 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내가 말을 달리하고 싶다, 말의 변화를 좀 갖고 싶다 하시다면 생각과 마음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좀 품격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말을 예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일단 마음을 예쁘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또 품격 있는 말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생각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는 전 좀 이렇게 애교 있고 귀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무뚝뚝해서 그런 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생각부터 귀엽게 생각부터 막 애교가 철철 넘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그것들이 고스란히 말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발성을 이렇게 하십시오. 발음을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그 기술을 익히는 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일 같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기술을 익히는 건 많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연습하시면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뭔가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연습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기술 익히는 건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어쩌면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의 주제는 공감 커뮤니케이션인데 상대방을 공감하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한번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단어를 제가 3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네. 읽어봐 주시죠. 긍정, 변화, 표현. 네.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이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음도 네. 정확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십니다. 네. 네, 긍정과 변화와 표현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문장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관계를 변화시키는 3가지 키워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실은 말의 변화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라는 저의 어떤 스피치 철학, 이 문장을 생각한 이후에 제가 이 3단어를 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또 스피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그냥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볼수록 이 단어들이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정말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긍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원래 부정이랑 더 친하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습니다. 네. 부정이랑 친하대요. 그래서 가만두면 부정으로 휩싸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화와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뭐 기업 팀원들을 운영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사람들과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세요. 다들 고민이 있으시고 말이 잘 안 돼서 그쵸?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이래서 고민을 하시면서 저에게 오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네가 한 말과 내가 한 말 이런 아주 사사로운 다툼이지만 사실 좀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과연 이 대화가 우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우리의 회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인가를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변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변화는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크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건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만 하시면 두 번째 변화까지는 세트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나요?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현을 하셔야 됐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렇게 스피치, 말하기를 코칭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시면 여러분께서 공감의 준비를 좀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필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공간에 지금 저희가 세 사람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계시고 저 있고 우리 촬영 감독님 계신데요. 이 세 사람이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필터가 총 3개 있습니다. 네. 1인 1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1필터. 그래서 이 필터의 역할은 뭐냐면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상황이 나라는 사람의 필터를 거쳐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필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만의 필터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필터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필터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치관, 두 번째 성격, 생활 환경, 연령, 그리고 성별, 직업. 직업이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직위가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다르고. 경험에서 다 끝났어요. 세상에 필터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랑 똑같이 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필터는 모두가 다 다른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강사로 왔잖아요. 강사를 섭외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강사의 서비스가 중요하고 어떤 분야를 강의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강사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강사가 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강사가 남잔지 여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 강사가 예쁜지 못생겼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터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높은 게 무섭고요. 누구는 좁은 게 무섭고요. 어떤 사람은 벌레가 무섭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게 무섭고 다 무서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네, 맞네요. 너무 인정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정하려고 노력도 하시죠.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뭐가 제일 좋냐면요. 화가 덜 나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인정하니까.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왜? 필터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왜 화가 나요? 우리는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네,
이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벌레 너무 무서워요. 본부장님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이랬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젠틀하셔서 아유 벌레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실 분이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아유 뭐 벌레를 갖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뭘 저런 걸 갖고 호들갑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인정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내가 그렇듯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이것이 진정한 인정이에요. 준비가 길었죠, 여러분. 네, 공감이라는 것이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준비의 과정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거죠? 네. 네. 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어휘들을 써서 공감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을 잘 하시나요, 우리 본부장님? 공감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감을 잘한다 못한다는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제가 수강생분들을 만나봤지만 저는 공감을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막 웃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감정을 알아주는 것. 뭐 똑같은 마음, 뭐 똑같은 마음이라고는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필터가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정,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감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상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가 다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로 난 참 공감을 잘했어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감이라는 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힘들어요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힘들었구나. 네, 뭐 정답 이렇게요. 역시 우리 본부장님 공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에 써 있어요. 네, 힘들다고 하면 너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게 공감이죠. 힘들어요. 힘내. 이게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라는 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힘들 때 저분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공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이 문장들이라고 하기도 너무 짧은 이 한마디 한마디들만 해보셔도 여러분은 공감의 대마왕, 공감의 여왕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자, 골라서 저 너무 힘들어요, 본부장님. 아무거나 그랬구나. 하나. 네, 그거요? 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거길 갔다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는지 진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떡하니?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왜 그런 건데?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겠다. 그랬겠다. 세상에. 세상에.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네. 어머나. 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제 약간 말투에 어울리고 네. 내가 입에 착 붙는 그런 거 한 2가지, 3가지 정도 혹은 여기에서 다 고르셔서 여러분께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중에서 골라서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히 공감 가능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공감을 안 하고 그 다음 말을 하기 때문에 공감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충고도 있고 조언도 있고 또 해주고 싶은 나의 옛날의 경험담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잠시 대기하시고 뭐부터 한다? 공감부터 한다. 그 공감의 어휘력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입 열어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랬구나. 그랬겠다. 어머나. 세상에. 그럴만하네. 어떡하니. 만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공감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기에는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저 약간 좀 수준 높은 거 없어요? 이런 거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야, 저 뭐예요?
단어들 진짜 많죠. 네, 진짜 많네요.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네. 너무 많죠? 네. 여기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80개가 넘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거나 힘든 걸 얘기했을 때 아까 그랬구나, 그랬겠다도 물론 좋지만 이 중에서 그 사람이 지금 느낄 법한 가장 가까운 감정, 가장 정확한 감정이 뭔지를 딱 골라내서 너 너무 당황했겠다. 혹은 너 너무 맥풀렸겠다. 네, 이런 단어로 상대방을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네. 공감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휘력이라는 건 결국 단어고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어휘력은 어떻게 키우셨냐 하면 쓰고 읽고 말하면서 외우셨죠. 여기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아마 한 단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해보지 않은 단어는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번 그냥 말해볼게요. 너 너무 골치 아프겠다.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너 너무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마음이 갑갑하겠구나. 네, 좋습니다. 또, 너 정말 그 좀 초조했겠다. 그래서 마음 상한 거 아니야? 네. 문장을 응용까지 하시네요. 아니, 보여서요. 네, 보여서.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장을 보고 말하기 연습을 먼저 하셔야죠. 여기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말로 촥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를 보고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료를 보고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만 있느냐? 반대의 감정도 있죠. 마음대로 됐을 때, 우리가 마음이 흡족할 때의 감정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왜 고객 관리 하시는 차원에서 문자 메시지 혹은 카톡 많이 요새들 보내시잖아요. 뭐 앞에 이제 정보성 어떤 뭐 안부 글을 하고 마지막에 항상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인사 말씀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이거 두 개로 혹시 돌려막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손 드셨네요. 자, 그거 제일 고민입니다. 뭘 쓸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어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마음이 놓인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믿음이 생기는 하루 보내십시오. 또 오늘 하루 마음이 넓어지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황홀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여기서도 너무너무 쓰고 싶은 그리고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감정이 막 나한테 와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 감정을 말함으로써 감정이 막 느껴져요. 좋은 것들은 더 많이 나누면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감정들도 내가 평생 말해보지 않은 감정들 말하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방송이라서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본부장님 연습 시켜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을까 한번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감을 말하기. 제가 이제 문장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일하는 팀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저 어떤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혹은 내가 만난 고객이 나 지금 계약을 하러 나갔는데 다 설명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고객님이 마지막에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공감하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까 이제 단순하게 그러시구나 이런 거는 사실 여기 살짝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미 앞에 고민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수월합니다. 본인이 본인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수월해요. 맞아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시죠? 네. 고민이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말들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아, 고민이 좀 많이 되시죠? 네, 고민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고민이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뒤에 하시면 훨씬 성과가 높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제 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자, 본부장님 직원이 와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본부장님 일을 항상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짐작해 볼까요? 그냥은 머릿속에 안 떠오를까봐 제가 샘플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골라볼게요. 아, 일을 꼭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인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와서 아, 일을 맨날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이 너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왜 나는 일을 안 시켜주지? 아, 왜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일에 정말 너무 일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까요? 속상하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아, 좀 속상하구나. 네. 또 뭐가 있을 수 그다음에 있을까요? 고민스러운 아, 좀 뭐 이런 고민이,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고민스럽구나. 또 네, 감정이 조금 그게 이제 더 격한 것 약간 같아요. 고민스러운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맞아요. 고민스러움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고민스럽겠다. 고민스러웠구나.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네가 많이 지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너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구나. 혹은 지쳤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쩌면 상대방이 아니요, 지친 건 아닌데요 하고 본인의 감정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좀 많이 힘들구나. 많이 지쳤구나, 아니면 고민이 좀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감정,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공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아, 우리 부장님은 항상 안 된다고만 하셔. 저를 좀 공감해 주실래요? 어려운데요. 우리 부장님은 아, 항상 우리 안 부장님은 된다고 항상 안 된다고만 하셔. 안 된다고 하셔. 자, 그러면 야, 제가 이거 되게 보기를 어려워요. 드릴게요. 네. 1번, 야, 너 정말 겁에 질리겠구나. 아, 너 2번, 너 정말 무한하겠구나. 3번, 너 정말 맥이 풀리겠구나. 셋 중에 고른다면? 3번. 맞습니다. 이러니까 보는데 그냥은 떠오르지가 그쵸, 않네요. 맞아요. 어려워요. 심지어 보면서도 네. 과연 저 감정이 뭘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네. 항상 안 된다고만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신 거였고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열받네. 열받네. 아, 네. 아, 야, 너 열받았겠다. 너무 좋은 공감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뭐 열받는 건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게 떠올랐어요. 아, 너 좀 섭섭했구나. 네. 네. 예. 해볼까요? 너 좀 섭섭했구나. 너 좀 섭섭했구나. 네. 너 좀 짜증났겠다. 너 좀 짜증났겠다. 네. 근데 너 좀 충격적이었겠다. 네, 이런 말은 약간 예. 이제 공감이랑 멀어지는 그럴 수 거죠. 있네요. 그래서 네네.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는 거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한 문장 연습 더 해보겠습니다. 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팀원들이랑 마음이 안 맞아서 저 그만둘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팀원의 기분은 어떤지, 뭐야 왜 그래, 너가 없으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대신에 네. 일단 이분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답답했겠다라는 생각도 너 있을 혹시 것 같고요. 답답하니?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 네. 뭐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오죽하면은 네가 그런 말을 하겠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쵸? 무기력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 무기력하겠다. 그쵸. 일이 너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무기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감정의 어휘력, 공감의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공감의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대로 됐을 때의 좋은 표현들도 너무 많지만요.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 표현들이 안 좋은 표현이냐? 아니요. 어쩌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여기에 있는 어휘들이 더 필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보시고 말하기 연습 자주 하시고, 저는 미션을 코칭할 때 이렇게 드려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무조건 2번 이상 공감해주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를 공감해주기.
이런 미션 드리는데요. 여러분께도 드려볼게요. 오늘부터 매일 2개는 조금 약한가? 3명? 3명 정도 매일매일 공감해주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제가 그 어휘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공감은 어휘력이 정말 별로 없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무슨 이제 책을 봐서 어휘력이 뭐 뛰어난 사람, 뭐 이 어휘력과 말할 때 이 공감의 어휘력은 굉장히 또 차이가 나는 걸 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제시해드린 단어들, 아까 어떡하니, 세상에 이런 어휘들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공감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성과가 좀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아유, 오늘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궁금한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영어 단어를 네. 많이 알아야 영어를 잘한다고 네. 하는데 네. 공감도 마찬가지로 어휘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어떤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요. 그걸 사실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랑 딱 맞는 케이스를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긴 예, 하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네. 경청도 했고요. 네. 공감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 또는 전문의분들도 네. 공감을 통해서 성과 향상이라는 거는 너무나 마음속에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맞아요. 어쩌면 그 답을 좀 하나 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윤혜경 대표님의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네. 우리도 저런 교육을 도입을 하고 싶거나 네. 나도 개인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고 할 때는 혹시 어떻게 할지 간단히 안내를 좀 여러분 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이 어딥니까? 기업경영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에게 또 바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늘 여기 기업경영연구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사실은 말 한마디로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언어는 좀 자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배울 점이 많고 네. 그리고 마음을 얻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거 얻어서 저도 오늘 너무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네. 좋은 내용, 또 여러분께 필요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저 개인적인 사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네네. 보시는 분들도 오늘 좋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윤혜경 대표님의 또 좋은 컨텐츠로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